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스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버 디벨로퍼 명세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주제로 발표할 서버 디벨로퍼 박미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스에도 파이썬 서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토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파이썬으로 개발되어 있는데요. TCS라는 트래픽을 많이 받는 토스 컨텐츠 발행 시스템도 있고요.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인터널에 빌더라는 전자결제 노코드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앱 내 서베이를 담당하는 토스폼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특히 토스폼 같은 경우에는 푸시가 왔을 때 트래픽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도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서 토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토스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장고 프레임워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요. 다른 여러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MySQL, 특히 DB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먼저 장고가 DB 커넥션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파이썬이 웹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때 장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교님이 이어서 이 문제점을 저희가 커넥션 풀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측정한 벤치마크까지 보여드리는 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고가 DB 커넥션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고 개발자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는 ORM 레이어가 있고요. 실제로 장고가 DB를 다루는 DB 코어 레이어가 있고, DB와 파이썬 간의 통신 규약인 PEP 이사구를 구현한 DB API 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장고 ORM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장고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요. 각각의 모델은 DB의 테이블에 매핑되어서 장고는 우리가 생성한 모델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DB를 읽고 만들고 쓸 수 있는 ORM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장고 모델이 DB에 수행할 쿼리에 대한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으로 DB 코어 레이어를 살펴보면 쿼리를 해야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고의 이 커넥션 핸들러가 DB 커넥션의 동작을 랩핑한 객체인 데이터베이스 래퍼를 생성해서 반환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래퍼는 내부적으로 커넥션을 생성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장고의 설정에 따라서 항상 신규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래퍼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을 생성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getNew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MySQL DB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MySQL DB란 DB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파이썬 DB 드라이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DB API 드라이버들은 DB와 연결하는 파이썬 모듈 제작에 권장되는 가이드라인인 PEP 이사구를 따르고 있고요. 이 PEP 이사구를 만족하는 커넥터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MySQL 클라이언트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사용해서 성능은 가장 좋지만 시스템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PyMySQL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파이썬 커넥터로서 이벤트렛이나 G이벤트 같은 것을 몽키 패칭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MySQL 커넥터 파이썬은 오라클의 MySQL 그룹에서 개발한 순수 파이썬 커넥터지만 라이센스를 파이파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커넥터들이 실제로 DB API 커넥션 레이어에서 MySQL DB에 연결해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레이어가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커넥션 핸들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컬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넥션즈, 즉 데이터베이스 래퍼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로컬은 장고가 제공하는 비동기 작업을 위한 로컬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레딩 로컬이나 컨텍스트 바스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동기 스레드에서는 스레드 로컬처럼
스레드 간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비동기 스레드에서는 컨텍스트 파스랑 동일하게 비동기 컨텍스트 내에서의 값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때 커넥션 핸들러는 로컬의 스레드 크리티컬이라는 옵션을 true로 설정해서 세팅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레드 크리티컬을 true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로컬 스토리지는 스레드 단위로만 유지되고 싱크 투 어싱크나 어싱크 투 싱크로 감싼 코드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고 원래 실행된 스레드에 엄격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의 커넥션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한 커넥션을 장고는 이런 conmexage라는 값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conmexage는 이 해당 커넥션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관한 값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close at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변수를 현재 시간에서 maxage가 더해진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장고는 리퀘스트의 시작과 끝에 close all the connections라는 종료시키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때 설정된 close at 값을 따라서 내부적으로 커넥션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conmexage를 none으로 설정하면은 장고는 close 하는 경우에도 커넥션을 절대로 정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conmexage를 0으로 설정하면은 리퀘스트가 종료하는 시점에는 항상 사용한 커넥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conmexage를 특정한 시간으로 설정하면은 커넥션을 맺고 설정한 시간만큼이 지난 경우에 커넥션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DB 서버의 wait timeout 설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conmexage가 DB 서버의 wait timeout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리퀘스트의 유휴 시간이 DB의 wait timeout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DB에서 먼저 커넥션을 끊고 그래서 로스트 커넥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고가 DB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파이썬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서버가 웹 서버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SGI와 ASGI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WSGI는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웹 서버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웹 서버랑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ASGI는 싱크IO 코르틴 같이 비동기 처리까지 지원하는 ASGI에서 확장된 표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대용량 트래픽 처리라든지 웹소켓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고는 기본적으로 WSGI 기반이었으나 3.0부터는 ASGI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WSGI 서버와 ASGI 서버를 장고로 띄우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WSGI는 보통 구니콘으로 띄우게 되고 ASGI는 유비콘으로 띄우게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구니콘은 각 워커 단위로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제한된 스레드에서 하나의 요청의 처리만을 지원을 하고요. 유비콘은 이벤트 루프 기반의 코르틴으로 하나의 스레드에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유비콘 워커로 스레드당 동시 요청 처리도 하고 구니콘의 성숙하고 모든 기능을 갖춘 프로세스 매니징 기능도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림처럼 유비콘에 구니콘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유비콘 워커를 구니콘 프로세스 매니저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비콘의 성능 이점도 누리고 구니콘의 프로세스 매니징 기능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앞에서 구니콘 워커는 실행할 때 스레드 개수로 설정한 스레드 개수만큼 스레드 풀이 생성되고 해당 풀에서 요청별로 하나의 스레드를 점유해서 요청이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고의 커넥션 핸들러가 채택한 방식이 커넥션이 스레드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커넥션은 요청을 처리하는 내내 하나의 스레드에 점유되게 됩니다. 또한 제한된 스레드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에서 오래 지연이 걸리는 요청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요청들이 몰아치게 되면은 모든 스레드가 점유돼서 헬스도 못 내리는 응답 불가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레드에서도 여러 요청을 처리하는 유비콘 워커를 당연히 사용하고 싶겠죠. 유비콘 워커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로직이 들어오면 메인 스레드에 있는 이벤트 루프에서 코르틴으로 처리하게 되고, 동기 로직이 들어오면은 매 요청별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로직을 비동기로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단에서 비동기 인터페이스 지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레거시들이 동기적인 로직으로 많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유비콘 워커를 사용하고 싶고, 동기 로직 처리 시에서 생성되는 DB 커넥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기 로직 처리를 할 때는 매번 별도의 스레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장고의 커넥션 핸들러도 스레드별로 커넥션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스레드가 생기고 그 스레드에 커넥션이 종속되어서 저희가 커넥션 재활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실에서도 유비콘 워커를 사용하고 이 유비콘 워커가 커넥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뜯어 고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교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미소님이 소개해주신 워커별 특성 때문에 유비콘 워커의 경우 DB 커넥션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구니콘 워커의 경우 I/O 작업이 많은 요청의 경우 서버 자체가 블락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비콘 워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DB 커넥션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장고 최신 버전에서는 프레임워크 단이 아닌 DB API 라이브러리 단에서 제공하는 풀링에 의존하고 있고, 포스트그레스 SQL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커넥션 풀링을 권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토스 커뮤니티 전 계열사의 공통 코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RDB를 MySQL로 통일해서 집중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고가 권장하는 방식인 DB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단에서 제공하는 커넥션 풀링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파이썬 웹 생태계의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어떨까요? 장고를 제외하면 패스트 API나 플라스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웹 프레임워크인데요. 하지만 패스트 API와 플라스크는 장고와 다르게 이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를 지향해서 DB ORM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ORM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SQL 알케미입니다. 그래서 SQL 알케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준비했는데요. SQL 알케미도 일단 동일하게 ORM으로 DB를 다루기 때문에 장고와 되게 비슷해요. 테이블과 대응되는 모델 클래스를 만들고 세션에 모델을 주입해서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SQL 알케미는 기본적으로 커넥션 풀링을 제공해서 커넥션 풀을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이식하기도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쿼리가 실행될 때 코어의 DB 엔진을 통해서 실행되고, 엔진은 이제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획득해서 해당 커넥션을 사용해서 쿼리를 실행하게 되고요. 또한 커넥션 풀은 순수한 DB API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고 래핑된 커넥션 레코드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커넥션 레코드는 커넥션 풀 관련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있고, 물론 DB API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고의 구조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일단 SQL 알케미에서는 명시적으로 세션을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해당 세션이 엔진을 통해서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획득하고 쿼리를 수행하는 데 반해서 장고는 세션 개념이 따로 없고 쿼리셋이 커넥션 핸들러에 되게 의존적이에요. 또한 커넥션 핸들러는 쿼리셋이 실행되는 스레드 기준으로 커넥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커넥션들이 스레드에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SQL 알케미처럼 커넥션 풀링 전략을 직접 구현해서 이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장고를 주로 쓰는 입장에서 이제 SQL 알케미의 이런 커넥션 풀이 좀 부럽기도 하고 사용하고 싶은데, 장고의 쿼리셋 자체가 이제 코어의 커넥션 핸들러와 되게 간결합되어 있고, 커넥션 핸들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래퍼와 간결합되어 있어서 이제 분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행인 점은 SQL 알케미의 이제 커넥션 레코드가 파이썬 표준 DB API를 만족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래퍼에서 데이터베이스 래퍼를 다시 구현해서 이제 커넥션 풀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래퍼 레이어를 아예 이제 SQL 알케미의 커넥션 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SQL 알케미의 이제 커넥션 레코드가 DB API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래퍼에서 직접 SQL 알케미의 커넥션 레코드를 사용하도록 구현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SQL 알케미의 커넥션 풀 레이어를 이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래퍼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체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DB API 커넥션 관리를 이제 장고의 커넥션 핸들러하고 분리를 하였고, SQL 알케미의 커넥션 풀의 종속적인 데이터베이스 래퍼를 따로 구현해서 스레드와 상관없이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래퍼에서 커넥션을 생성하는 함수를 풀의 커넥션 생성자로 넘기고, 커넥션을 생성하는 함수인 getNew 커넥션을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오도록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했고요. 이제 이로써 장고에서 스레드에 종속적이지 않고 별도의 커넥션들을 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커넥션 풀만 구현하다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잘 사용하려면 모니터링도 되게 잘해야 되고, 실제로 뭐 스프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히카리 CP나 그런 커넥션 풀에 비해서 실제로 커넥션 풀 기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고도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QL 알케미의 커넥션 풀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벤트 디스패처, 리스너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서 액션별로 훅을 추가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체크아웃 체크인 타임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추가해서 그래프 하나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프 하나 알러트를 통해서 이제 이상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저희가 구성한 대시보드인데요. 위와 같이 5개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실제 옵션에 설정된 풀 사이즈, 실제로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에서 맺어진 토탈 커넥션스, 현재 커넥션 풀에서 직접 체크아웃돼서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 커넥션스, 그리고 생성은 되었지만 체크인 된 상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커넥션스, 또한 얼만큼 초과해서 커넥션이 생성되었는지 볼 수 있는 오버플로우 커넥션스 지표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그래프 하나 알러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풀의 오버플로우가 특정 숫자 이상이 되면 이제 알러트가 슬랙으로 오게 되고, 그때는 이제 급하게 저희가 커넥션 풀을 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이제 리모트 키밸류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옵션들을 불러와서 이제 서비스 리스타트만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SQL 알케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풀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커넥션을 초과해서 생성이 가능한지, 뭐 커넥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재활용을 할지, 풀의 오버플로우까지 모두 커넥션이 사용 중일 때 이제 커넥션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대 몇 초까지 기다릴지,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올 때 헬스 체크를 할지 말지 여부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좀 이런 옵션들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옵션들을 좀 추가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커넥션 풀의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 서버가 뜬 직후에 커넥션이 맺어지지 않았고 요청이 올 때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커넥션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니멈 풀 사이즈라는 옵션을 따로 추가해서 구현을 하였고, 이제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의 경우에 이제 풀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해서 이제 서버 부트 타임에 커넥션을 미리 설정해두고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커넥션을 풀에서 이제 체크아웃하고 체크인 할 때만 커넥션 정리나 헬스 체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SQL 알케미 커넥션 풀에서는.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트래픽이 거의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DB 서버 쪽에서 이제 웨이트 타임아웃이 지나서 커넥션을 먼저 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버에 이제 뭐 오버티드 커넥션 같은 이제 에러 로그가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타임아웃이라는 옵션을 따로 구현해서 아이들 커넥션들을 별도의 스레드에서 주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하였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커넥션이 누수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리크 디텍션 스레스홀드 같은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이제 체크아웃 한 후에 이제 체크인이 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커넥션들은 알아서 정리되도록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들은 위와 같이 이제 세팅 파일에서 주입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이런 커넥션 풀을 적용한 걸 벤치마크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K6라는 부하 테스트 오픈 소스를 사용하였고요. 이제 시나리오는 60초간 50명의 타겟 유저까지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데
유저별로 250ms 정도의 이제 I/O 작업이 있는 API를 호출하고 그 각 시나리오로 서버 설정별로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서버 설정별로는 구니콘 워커의 컴맥스 에이지를 설정을 더한 이제 WSGI 서버, 그리고 유비콘 워커의 컴맥스 에이지 설정을 더한 ASGI 서버, 그리고 저희가 커스텀한 커넥션 풀 설정을 더한 ASGI 플러스 커넥션 풀 총 3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SGI 서버가 WSG 서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RPS가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250ms 정도의 이제 I/O 작업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피고 응답 시간도 좀 측정을 했는데 동일하게 ASGI 서버가 한 2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따라서 장고 서버의 성능을 좀 제너럴하게 잘 나오게 하려면 WSGI 서버보다 ASGI 서버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이제 현업에서 DB 서버는 이제 보통 여러 개의 MSA 서버가 같은 DB에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서버가 커넥션 사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지는데요. 하지만 장고 ASGI 서버의 고질적인 문제, 이제 DB 커넥션 사용량 제어가 불가능한 모습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고요. 이 중간 지점이 이제 커넥션을 너무 많이 쓰는 모습이고, 이제 우측에 있는 그래프가 저희가 구현한 커넥션 풀을 추가로 설정한 ASGI고요. 거의 WSGI 서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저희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 내용은 끝인데요. 이제 이처럼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고군분투한 내용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저희와 함께 이제 파이소닉한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토스에서도 이제 파이썬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